2025년에 돼지 파티에 190만 원 썼어요 지금. 아니 190만 원 다 쓰진 우와. 않았고. 이야 여러분 돼지 파티에 190만 원 썼습니다. 190만 원. 박보미 TV. 박구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사랑해주고 계신 사랑해주고 계신. 아 근데 좋아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인기 많아요. 특히 최근에 올린 연금저축 포트 변경 영상을 제가 어. 조마조마하면서 올렸거든요 네. 사실. 왜냐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조회수 왜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러게요. 찐이라서 그런가? 찐 결과물이라서. 그러니까 이 깻잎 일기 시리즈가요 전부 찐이잖아요. 다 찐이라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깨포트 연말 총결산입니다. 아니에요. 다사다난했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사다난했던 것에 비해서 깻잎은 무난하지 않았나 나름? 그래요? 근데 저는 워낙 삶의 변동성 폭이 적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나름 다이나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의 감정이 변화가 없었던 거지 되게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요. 예전에 살던 세상보다 깻잎이 2024년에 사실 제대로 일하고 꽉 채운 게 올해가 두 번째니까 그 전의 삶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투자자로서 사는 삶이 조금 더 다사다난한 걸로 느껴지는군요. 뭐 이전에도 단타로 했을 때도 다사다난했지만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 2026년 겟 프로젝트 이거 해마다 돌아오고 있는 시리즈죠. 제가 연말마다 엄청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해외 갈 때 비행기 그 인터넷이 딱 안 되는 그 환경이 주어지면 되게 좋아요. 인터넷이 안 되면 그 무엇도 나를 방해하지 않아. 비행기는 웅 소리 나잖아요. 그거 요새 노이즈 캔슬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제 비행기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귀를 탁 막고 음악을 탁 틉니다. 차분하게 한숨 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진짜 그렇게만 해야 오직 명상이 가능해. 지금 2025년이 끝나가는 이 순간 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엄청 고민 많이 해요. 앉아가지고 한참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 해왔죠. 고민님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그대로는 사실 잘 못하겠고 그냥 조금 뽑아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2026년에 제가 만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삶의 변동성을 더해라. 오, 그래야 기회가 생기리? 네. 자, 이 변동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존재로 인식해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긍정적 변동성. 오,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변동성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변동성이라는 건 잘 생각해봐요. 내 삶이 확 들어 올려질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변동성이라는 거는 기대감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충분한 정도의 변동성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는 해요. 왜냐면 저도 변동성이 없는 삶을 오래 살아봤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삶은 너무 리스키해 보여 라고 하는 건 외부의 시각이지만 그 당사자는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이거 잘 되면 나 인생 바뀔 수 있어. 이게 본업이든 사업이든 부업이든 투자든 반드시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변동성이 더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은 그 어떤 투자보다 제일 레버리지가 커요. 근데 모든 걸 걸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직원들과 제가 왜 이렇게 받는 급여가 다른가? 직원들 절대 안 망하잖아요. 자장은 망할 수 있거든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면 누군가가 급여를 그만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완전히 연동된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는 많은 유튜버들이나 다른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진짜 놀라운 거 진짜 몇 명 안 되는데 부가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옛날에 사람 다 뽑아서 하던 거를 지금은 소수가 AI를 이용해서 각종 툴을 이용해서 또는 그 외부에 있는 수많은 외주화된 사업자들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걸 이뤄내고 있거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지금은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몇 명이 모였는데 한두 명이 게으르지 않고 이게 다 돌아가려면 각자가 다른 사람 하고 있어요. 각자가 책임지고 하나씩 맡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만 삶이 의미가 생기고 나에게 긍정적인 변동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미 변동성이 충분해요. 저는 착하게 살겠지만 혹시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혹시 내가 조금의 잘못하면 나는 많은 걸 잃을 수 있어요. 제기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옆에 있는 깻잎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회사에 변동성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이 회사를 그냥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딱 해가지고 요만큼 받고 예정된 보너스 몇백 프로 딱 받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 회사에 다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회사 속에서 다니는 깻님의 롤은 깻님이 여기서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꾸려갈 수 있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받쳐주는 그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변동성을 더하는 거고, 깻님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의 친구들, 지인들 일반 회사에 다닙니다. 자, 김 부장님 드라마 한번 봐봐요. 일반 회사는 사장님 얼굴 볼 일도 없어. 모든 시스템화 다 돼 있고, 근데 나가면 그냥 누가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매뉴얼 다 돼 있고 평가 시스템 다 돼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평가받을지 다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게 뭐냐? 정치만 남는 거예요. 정상적 평가만 남는 거예요. 잘 보여야 정상적 평가 더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저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업에 다니거나 또는 공사에 다닌다, 공무원이시다 이러면 사실 내가 줄 수 있는 변동성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치가 부족한 겁니다. 삶의 변동성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 더하는 방법 중에 투자를 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또는 적극적으로 부업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스포츠나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변동성을 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좀 불행하다,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이 없는 삶을 삽니다. 맨날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냥 뻔한 일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오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평범하게 살고 바라왔던 삶인데, 그게 이어지잖아요. 변동성이 없는 삶을 살면 이제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모든 걸 다 챙겨주는 그런 복지 국가들, 북유럽 이런 데는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도 없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변동성을 더하면 안 돼요.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거나, 회사 몰래 너무 위험한 걸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전부 안 좋은 거지만, 나의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 입장에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변동성을 더해가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작년 말에 고민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내 인생 계획 세우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1년을 해본 거잖아요. 아, 그 처음이었죠, 작년에? 네. 그래서 1년을 한번 해본 제 느낀 점이 확실히 그게 없었으면 되게 일만 해서 지쳤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대할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깻님의 무난했던 삶에 긍정적인 변동성을 더했던 그 삶, 그리고 올해는 또 달라진 게 있다면 깻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목표를 정하고 살았던 올해 1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깻님의 2025년 목표는 뭐였냐면요, 2,500만 원 모으기. 자, 문화생활은 독서 24권, 그리고 스쿼시 화목 챙기기. 자, 취미활동은 2달에 한 번씩 배당 수익 소비 데이를 하면서 디저트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위에 걸 다 달성하면 보상으로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거는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이 뭐가 다르냐? 저희는 철저히 구분을 하고 있죠. 자, 돈 써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문화생활. 문화생활. 돈 썼는데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건 아니 도움은 돼요.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점점 사파에 빠지고 있고, 또 뭘 본 거예요? 도파민이잖아요, 그죠? 이거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진짜 행복해요. 자, 아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한번 한바탕 하고 나서 네. 아 이래서 돈 벌어야 되는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낀다고요? 플러스예요. 매우 긍정적인 느낌이구나. 자, 이렇게 돈을 쓰면서 뭔가 도파민이 돋고, 스트레스 좀 풀고 열심히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일에 도움이 되는, 맞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재정이 여기 1번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채널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넘버원일 겁니다. 저는 올해 이런 걸 좀 보강할 생각입니다. 취미 활동은 뭔가 더 에너지는 어쨌든 쓰는 거잖아요. 그죠. 저거 말고 진짜 휴식을 좀 넣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 친한 PB 친구가 정기적으로 독서 여행을 가요. 오. 진짜 책만 이렇게 몇 권 딱 싸들고요, 산속에 있는 펜션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테라스에서 커피 딱 마시면서 책만 며칠 동안 있다 오는 거예요. 좋다.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 제가 틈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의 아예 의도된 작정하고 만드는 그거를 올해 저는 넣을 생각입니다. 깻잎이 일 잘해줄 거라 믿고 맡겨 떠나도 되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재정적인 목표. 일단 리뷰인 거죠. 이제 12월까지 결산을 친 거예요. 제 나름대로. 물론 지금이 24일이라서 완벽한 결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연말에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결산을 쳤다. 그때 약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살짝 올라왔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11월 달에도 300만 원 넣고 12월 달에도 200만 원을 넣어서 올해는 2,500만 원 모으기 달성했나요? 그때 조기 달성했었죠? 네, 조기 달성했습니다. 달성. 짠. 자, 1년 동안 지금 넣은 게 얼마인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3,300을 넣었어요. 대박이죠? 이야, 아 근데 이게 대단해요. 막 이래저래 돈이 조금씩 더 들어올 것도 있었고 해서 다 합해진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25년도에 월 평균 투자금이 한 275 정도를 꾸준히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와. 목표 2,500이었는데 초과 달성 3,300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제가 드리기로 약속한 연말 성과급이 안 받은 상태잖아요. 네. 받으면 더 넣을 거예요? 받으면 내년에 넣겠죠. 내년 출발을 위해서 이제 세금 신고 넣기 전에 미리 얘기해 놓고 그거 먼저 주려고 1월 1일에. 아 진짜? 제 출발이라고. 아싸. 25년의 출발도 어찌 보면 2024년도에 성과급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 게 또 반영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26년의 출발은 이것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과급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래도 주나 보다. 되게 좋다 부럽다 느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주고 싶고 깻 입장에서는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2024년의 성과급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2004년에 성과급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얼마였지? 이봐, 받은 사람 기억 못하고 준 사람만 정확히 기억하고. 얼마였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올해 것도 까먹을 거예요. 아니요. 단위수가 커지면 까먹지 않겠죠? 진짜 뭐야, 작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야, 이제 들키네. 까먹었구나, 푼돈. 시간이 지나면 까먹죠. 까먹지 못할 만큼 큰 돈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게 1월 나갈 거고, 저는 그 내후년 1월에는 진짜 또 와 할 만큼 더 대단한 2027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모든 목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여기 재정적인 것에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는 게 모든 게 해결되죠? 아무래도 근데 일이 기본이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죠. 사장으로서 많이 바랍니다. 제가 성과급 테이블 완벽하게 만들어서 줄 테니까 내년에는 이거 그냥 1분기, 2분기 조기 달성되도록 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자, 깻님의 문화적인 목표에 대한 리뷰 보겠습니다. 자, 11월, 12월에는 3권을 읽었는데 네. 이전에 있었던 리스트에 없는 책이고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갖다 버려요. 왜 갖고 왔어요, 이거? 저거는 지금까지 읽은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버리지 마요. 새로 읽은 거.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네, 저런 책 읽었고 왜 이런 걸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읽어보라 해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저 다정하진 않잖아요. 네, 안 다정하죠. 그럼 저한테 해줄 얘기 없어요. 이거 뒤에 있어요. 좀 기다려 봐봐요. 뭘 물어봐도 왜 뒤에 있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 다음에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이고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그 다음에 빛이 이끄는 곳으로라는 책인데 소설책이에요. 소설. 자기개발책인 줄 알았다. 저거 두 개는 거의 자기계발에 준하는 책이고 오. 오른쪽은 소설책인데 어쨌든 생각보다 이번 연말이 좀 바빠가지고 공부하듯이 책을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24권을 달성했다. 24권 달성! 자, 수영 열심히 했어요? 초반에 스쿼시를 열심히 하다가 수영을 하다가 수영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마무리를 했다. 잘했습니다. 자, 달성! 자, 이것도 달성! 땅땅땅!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이번엔 있어가지고 이런 가지고 거 저 왔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책 읽고 이거 할 때마다 아 진짜? 기대하고 기대해요? 있어요. 응. 아 진짜? 다 재밌었거든요. 오! 왜냐면 제가 안 읽으니까. 아니. 자, 깻님의 이달의 추천책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어떤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추천하냐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정함을 추구하는 사람. 다정함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되게 추상적이면서 그게 뭐 약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정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는데 이 작가님이 내린 정의겠죠? 다정함은 단단함을 품은 유연함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장이 되게 뭐라고 하지? 단단하면서 유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추구미거든요. 단단함을 품은 유연함.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가진 다정함을 가지게 되면 인간관계나 일적으로든 되게 잘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데요? 저거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를 담은 책이다. 제가 여기에 삶을 주체적으로라고 적었잖아요. 네. 저런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저렇게 단단함을 품은 유연함을 가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 그렇게 단단할 수도 없고 맞아요. 유연할 수도 없다. 맞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91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 변명은 지금 해야 할 일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감정이라는 것을. 억울함, 자책, 합리화. 그 모든 감정은 할 수 없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증명일지도 모른다. 맞죠? 약간 좀 팩폭이죠?
진짜 되게 태풍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와.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를 와. 보고 감정을 위로해주나? 이렇게 오. 보는 책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매우 트위스트러운 문구인데. 공감하죠? 네. 너무 내가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억울함 자체, 그치 억울하지. 뭐 생각 살면 억울한 거 한두 개 아니고 자체가 나는 왜 못했을까? 나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일을 못할까? 합리화, 나 때문이 아니었어. 나 할 수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못한 거야. 그 많은 것들은 네가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다. 와, 엄청난 책이다. 와, 이런 말을요. 항상 속으로 많이 했던 얘기. 아 진짜? 속으로 해주고 싶은.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 이거 뭐 때문에 했는데요. 뭐 때문에? 에이 신경 안 쓰는 거겠지. 막 이런 생각은.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변명하지 않기로. 아, 그렇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냉소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대신 불편한 상황 앞에서 차분하게 내 몫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제가 이 문구를 읽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저장하고 나면 저는 항상 그 문구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때 적어놓은 게 그치 결국에 뭐든 내가 안 한 거기 때문이니까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몫을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오, 매우 좋은 책이군요. 이거 외에도 괜찮은 거 많았어요. 맨 처음에 다정함 이 글자만 보고는 아 이거 뭔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니까 왜냐 현실은 이래요. 다정한 팀장님이 있어. 너무 다정해. 동호야 출근 잘했니? 넌 너무 일을 잘하는구나. 한데 일을 너무 못해. 맨날 깨져. 누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정한 팀장님이.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다정한 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는 다정함이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 요소인 거잖아요. 있으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다정함까지 있으면 대박.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정함까지 있으면 우와 천재. 차은우처럼 생겼는데 다정함까지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다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기에 생각보다 되게 뒷순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단단함을 품은 유연함이라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네요. 저도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변명이라는 거는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죠. 왜냐면 나한테 나중에 이게 잘못으로 돌아올까 봐. 내가 오점을 남기게 될까 봐. 보통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변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떠한 계기로 아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식당을 갔는데 알바생이 있어요. 테이블에 앉았는데 테이블 안 치워진 거예요. 그러면 저기 여기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닦으면 되잖아요. 네. 그 알바생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소임인 거잖아요. 근데 변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자기가 교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는 하진 않더라도 아 뭐 이 교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닦고 갔니?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한 건 아닌데라는 그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서 아 나도 무의식 중에 저렇게 나에게 흠이 될까 봐 나의 불찰이 아닌 것처럼 변명을 참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야, 근데 깻님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요? 이렇게 어떤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거는 진짜 깻님의 최고 장점이에요. 근데 배우려다기보다는 좋은 문장들을 어쨌든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지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깻님은 그거 진짜 큰 장점이에요. 자, 저는 깻님이 아까 이거 말고 가지고 왔던 그 말도 너무 좋던데 그럼 페이지를 하나 만들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 리얼하게 요거 쭉 지우고 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밖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밖에 좋은 거 있길래 또 안 읽으려고 했죠 이거. 네.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 56페이지에 있는 거. 다정함은 노력의 결과고 상처를 껴안은 태도이며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게를 품은 진짜 감정이다. 그 따스함은 결코 약하지 않다. 다정함은 그래서 단단함을 품은 유연함이다. 다정함, 단단함, 유연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정말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맞아.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또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거는 고민님 생각나서 가지고 온 거긴 해요. 102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딜 가나 불만을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 전자는 항상 피해자이길 원하고 후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사실 고민님이 생각나긴 했거든요. 왜냐면 종종 했던 말이라서 저한테. 그런가요? 네, 종종 예를 들어서 음. 진짜 퇴사할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퇴사를 하고 아.
퇴사를 안 할 사람은 계속 불만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삶이나 상황에서 최대한 불만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일단 그거를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게 있다면 힘들어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갖는 편은 아닌데 이 내용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이거 너무 와닿네요. 아, 그래요? 문장들이 와닿아요. 근데 진짜 그 국룰이에요. 뭐요? 투덜대는 친구들 회사 안 건져요. 왜 투덜대는 줄 알아요? 안 간둘 거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어디선가에 전해져가지고 회사가 바뀔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투덜대는 거지. 왜냐면 나는 다닐 거니까. 아, 그치. 관둘 생각 해봐요. 회사가 서프라이즈가 나든 우리 위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요. 진짜 관둘 생각을 하면. 나름 새롭죠? 우리 채널 전체적으로 이 페이지가 제일 감성적인 것 같아. 아, 근데 감성적인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이성적인 걸 갖고 와서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진짜 유일하게 이 페이지만이 약간 인간미가 넘칩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멘트 하나 가져올까요? 저거는 좀 감성적이에요. 고민님이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해 못하죠? 바쁜 일상 속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는지를, 그리고 그런 다정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까지 말이죠. 뭐 뒷문장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저게 막 와닿진 않거든요. 네. 제가 누군가에게 해준다는 그 전제 자체가. 근데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저렇게 해준 거를. 근데 그게 진짜 컸어요. 다정한 말을 해줬나 보네. 그 사람이 다정한 말이라고 해준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 사람의 다정한 말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종종 생각나면서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 문장을 읽는데. 그러니까 말랑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공감 안 되죠? 아이고, 다정 좋죠. 다정한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그래요. 새해는 좀 더 다정해져야겠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파이팅. 근데 사람의 유형은 다양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런 게 필요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원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저런 점을 더 많이 장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고민님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깨니님 아, 싫어요. 느끼해. 느끼한 게 아닌데 다정한 게 뭐 있지? 안 돼, 안 돼. 짜잔, 제가 올 한 해 읽은 책입니다. 오, 이거 되게 틈틈이, 예쁘다. 틈틈이 제가 찍었더라고요.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네. 근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아쉽거든요. 제가 네. 리스트에 있는 걸 다 읽지 못해서. 근데도 일단 이렇게 책을 나열해놨을 때는 그래도 선방했다. 와, 이쁘다. 요거 그대로 캡처 잘 해가지고요. 아이패드 굿노트에 해가지고 2025년에다가 넣어놔요. 나중에 열어보면 기분 되게 묘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이번에는 문화를 넘어서서 취미적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때 나오는 거, 이제 먹방 찍는 깨슐렌. 이거 최근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완전.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짠! 자, 2달에 한 번씩 배당 받아가지고요. 배당 수익 소비데이를 가는 거였습니다. 자,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는 고배당, 그리고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데커, 고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이렇게 배당을 주로 많이 줄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 가급적 인컴 자산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2천만 원짜리 포트를 하나 짰고 이게 주는 약 10여만 원에 매달 나오는 배당 가지고 배당 수익 소비데이를 하는 것이 바로 취미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짠! 짠!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했을 때 디핀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 네네, 기억나요. 근데 거기는 옥수점이었고 여기는 신당인데 본점이거든요. 신당이 있어요? 네, 신당이 본점이에요. 디핀.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곳인데 본점을 간 거군요. 그죠. 이전에 갔던 곳은 파스타 종류가 좀 많았고 여기는 파스타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메인이 뭔데요? 메인은 고기이긴 한데 그 네. 외에 다른 음식들도 있고. 그러면 자, 깨슐랭 스타 몇 개 줄 수 있나요? 당연히 5개죠. 5. 진짜 그렇게 네. 맛있었어요? 네. 와, 이거 근데 리뷰도 좋네. 4.8인데 리뷰가 2,800개예요? 요리하는 또라이님께서 네. 헤드 셰프이실 거예요. 그날은 근데 계셨어요? 아니, 안 계시죠, 이제 방송하신다고. 그래. 그래도 본인의 거의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본점일 테니까 올리브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저렇게 네. 와인도 짠 하고
짜잔. 여기서 먹은 거예요? 네. 오. 메뉴가 있잖아요. 한 페이지거든요, 메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했어요. 아 진짜? 오 제대로 플렉스했네.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6명에서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를 해도 충분히 먹고 대박이죠. 그래도 12개 시켰어요? 6명이서? 뭐 12개기도 하고 저 아이스크림도 1인 1개 하고 돼지 파티 아니라면서. 돼지 파티라는 말에 되게 발끈발끈 한다면서 이거 누가 봐도 대박이죠. 이거 한 5, 60만 나온 거 아니에요? 55만 원. 엠빵이니까.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인당 9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진짜 높잖아요. 네. 왜냐면 술도 마셨으니까. 오, 술까지 해서 더 나왔겠네. 그래서 이거 딱 다 먹고 포크 내려놓고 나서 와 이래서 돈 벌어야 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달고 다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당 수익 돼지 파티를 보고 계십니다. 이 브라타 치즈 소고기 타르타르 저거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어떤 거? 빵이랑 트러플 버터가 나오거든요. 그냥 빵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냥 사워도우인데 저것도 아마 매장에서 만드나 그럴 거예요. 오. 근데 그것보다는 트러플 버터가 진짜 이거? 네 그건데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트러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니 트러플 향 세다고 싫어하는 사람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아니 갓 구운 빵에다가 트러플 버터를 섞어가지고 찍어 먹는 진짜 거. 맛있어. 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다음에 아무튼 나머지 12개 중에 하나 더 꼽는다면요? 근데 이 중에서 또 골라야 되면 아이스크림을 꼭 드셔야 되고 맨 뒤에 있는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이 본점에는 올리브랑 얼그레이랑 배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얼그레이를 좋아해서 얼그레이가 제일 맛있었는데 여기에 킥이라 해야 되나? 올리브 아이스크림이에요. 올리브가 아이스크림.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올리브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무래도 고기가 맛있었죠. 고기가 종류가 좀 다르네. 네, 양이랑 오리랑 소랑 아 진짜? 골고루 먹었는데 당연히 니값하는 소고기가 제일 맛있었긴 하죠. 네, 근데 네. 오리고기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리 이렇게 요리하면 진짜 맛있어요. 잘한 데 가면. 그니까. 이게 오리예요? 네. 이렇게. 와 맞잖아요 돼지 파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 배당금으로 대방어를 먹었습니다. 아 돈이 아직도 남는구나. 그쵸? 이게 매달 챙겨 먹지 않아가지고. 요거는 또 뭔가요? 어디인가요? 여기는 그러면? 노량진. 노량진에 갔어요? 노량진에서 픽업했어요. 오 진짜? 네. 군산상회. 그래서 집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먹고 대방어 진짜 맛있는데 지금. 진짜 두껍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친구가 대전에서 성심당 말차시루를 사온 거예요. 성심당 말차시루 이거는 야간 케이크인데 미미한 거예요? 이거 진짜 무겁고 네. 무거워 보여요. 줄도 진짜 더 길어져가지고 그 인파를 뚫고 저거를 사왔더라고요. 아 돼지파티 맞는 것 같아요. 저거 케이크를 자르지도 않고 그냥 포크로 다 같이 먹었거든요. 그냥 퍼먹었어요. 그게 다 먹었어요? 네. 그래요. 아, 이렇게 잘 놀았다. 결론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수익 많이 나면 그만큼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겠습니다. 이제 결산을 해보면 네. 배당금이 19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2025년에 돼지 파티에 190만 원 썼어요 지금. 아니 190만 원 다 쓰진 우와. 않았고 딴 데 쓴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 여러분 돼지 파티에 190만 원 썼습니다. 190만 원. 월 평균으로 치면 한 네. 16만 원 정도? 4만 원부터 배당이 출발해서 10만 원 그리고 점점점 돈이 늘어나가지고 20만 원 넘고 포트 자. 변경하면서 다시 10만 원을 돌아갔죠. 줄었지만 지금 해가 바뀌면 한도 2천 또 생기잖아요. 네. 또 2천 넣을 거고. 그래서 고민인 게 제가 원래 2천으로만 배당 취미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면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되면 2천을 더 넣을 수 있는데 이전에 제가 3천 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맛을 살짝 못 잊고 있어가지고 1,000이라도 더 넣을까. 더 좀 많이 쓰고 싶다. 네. 소비를 늘리고 싶다. 네. 근데 그만큼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이제 할만하다. 이제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갔다 온 것들을 음. 제가 한 120만 원 정도 썼어요. 잘했습니다. 저는 먹는 거가 잘 생각해보면 뭔가 물건을 사면 남죠? 책 사도 100년은 갑니다. 먹으면 없어지죠? 없어지지만 여운이 한 2주 가요. 여행은 한 6개월 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전자기기 이런 거 사면 한 3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생한 나를 위해 스스로 보상을 우리는 소비로 해주잖아요. 소비로 해줄 때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2주에 한 번씩 비싼 걸 먹어요. 그리고 3달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거나 막 탭을 사.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가지고 탕진해 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한 달래기용 소비는 그야말로 수익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치성이 있어요. 짧잖아요. 언 하나가도 1년 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돈은 봐봐요. 저기 있는 ETF들 우리 5개 사놓은 거 저기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줄어들기도 하겠지. 하지만 먹어서 무한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거기에 넣으면 변동이 있더라도 그냥 100년씩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만 우리가 쓴다면 이건 사치스럽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취미 활동도 1월부터 12월까지 뭐 했는지 쫙 보니까 뿌듯하던데요. 아, 달성 당연히 했고 이걸 달성 안 할 일은 없고 그렇죠. 달성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 맞아. 잘 썼다. 그렇죠. 이런 거 진짜 소득돼 가지고 해봐야 얼마나 아깝다고요. 그리고 또 다 같이 가니까 엠빵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맛있고 좋은 데를 갔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싼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데 갔는데 저렇게 엠빵을 해버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좋았어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님의 올해 목표 겟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연말 결산입니다. 어떠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1년 만에 보는 첫 페이지군요. 맞아요. 짠! 돈, 조기 목표 달성, 문화생활 굿, 수익 소비 너무 뿌듯하게 잘했다. 아쉬운 점, 문화생활 수행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책도 제가 리스트를 24권으로 딱 해놓고서는 그거 그대로 읽지 않았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뭐 바쁘거나 이러면 좀 빼먹고 막 이러니까 사실상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긴 하거든요. 대체 얼만큼 완벽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계획한 거 그대로 실천하면 좋잖아요. 완벽하게 다 지치면 현타 오는데. 아 그래요? 나는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 계획이 나를 위한 건가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저 부분은 이제 내년에 할 때 보완을 해야겠다. 그 다음은 보상. 그래서 어쨌든 저는 3개를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야. 이제 4, 5월 중에 부모님이 저 때 시간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날 좋을 때 봄에. 네. 근데 또 아빠가 싱가포르를 가보고 싶대요. 이게 다 싱가포르인가요? 네, 귀엽죠. 귀엽다. 싱가포르. 저 한 2번 가가지고 3번 갈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가이드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내년 중에 이제 갔다 오시게 되면 이제 살짝 힌트 보여주세요. 작년에 보상으로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네. 여기에 대한 비용조차 수익 소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내 주식 자산의 수익? 네. 커버! 지금 시간 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나온 걸 다 모아 놓지는 않았으니까 저거 결제할 때쯤 되면 이제 돈 몇백 들잖아요. 몇백 드는 거를 그동안 수익이 나 있던 계좌에 특정 종목을 판다거나 해가지고 매수한까지 해서 웬만하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포맷으로 간단하게 2026년 목표를 다시 세워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해가는 개념의 2026년 조금씩 자본주의는 성장하죠. 시장은 성장합니다. 기업도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올해 500억 벌었고 내년 520억을 벌었고 근데 늘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폭락하나요? 라고 많이 묻죠.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속성 자체가 돈을 끊임없이 찍어내고 팽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물가 이상으로. 기업의 이익조차. 경제 성장률만큼 또 늘어야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체가 됨과 동시에 폭락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스케일, 과연 깨님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웠을까요? 보겠습니다. 짠! 재정이 확 늘었죠? 이야, 1,000만 원 늘렸어요. 거의 30% 늘린 거. 진짜 이거 저 큰 밥 먹었어요. 올해 제가 3,300을 달성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저의 월급만으로 달성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 3,300으로 해도 저는 목표치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왕이면 목표니까 높게 잡자 해서 200을 얹었어요. 투자금 3,500만 원 모으기. 해보는 거죠. 연봉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뭐 모르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자, 성과가 받으면 깔고 시작해요. 문화생활 독서 24권 그리고 수영 월수금. 자, 취미생활 2달에 한 번 배당 수익 소비데이. 이게 이제 금액이 좀 더 커지겠군요. 그 다음 보상으로는 부모님 선물. 이거 바뀌었어요. 볼까요? 자, 3,500만 원 모으기. 이거는 올해 거잖아요. 네. 올해 거를 해봤을 때 3,300이 모아졌는데 맨 처음에는 3,300 했을 때 200, 한 5, 60 정도 월 적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3,500은 얼마일까 하고 해보니까 290 정도 나오길래 뭐 260이나 290이나 그러니까 12번 넣으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290을 넣을 거고요. 이거 너무 잘했어요. 연금저축에 5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개별투자 넣습니다. 네.
그러면 ISA는 뭐 넣어요? ISA가 원래 저는 2,000으로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거기 넣게 된다면 개별 투자 요것도 좀 나눠서 넣을 수 있다. 하나는 위탁에 넣고 하나는 ISA 넣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거고, 자, 이 중에서 ISA 들어가는 거는 이제 월배당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요. 위탁에 들어가는 것은 가치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가치 투자가 올해는 영 이제 성과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년에 되게 좋을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이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곳에서 목표 수익률을 한 15% 정도로 잡으면 모든 것들이 편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이 나온다면 조기 달성도 가능하겠죠. 게다가 깻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작년 성과급과 대비했을 때 올해는 그것보다 제 기준에서는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요거 깔고 가면 훨씬 쉽게 달성할 수 있겠죠.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가능하겠다. 언제 조기 달성이 될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독서 24권, 월 최소 2권. 아, 이것도 제가 사줘야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안 읽은 책이 25년에 안 읽은 책이 많잖아요. 이거 마스 ISA 한도처럼 2월 되는 거군요. 여러분, ISA 한도처럼 2월 되는 책이 많아서 몇 권 사주면 되죠? 그래서 사주실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 다행이다. 네. 제가 갖고 싶은 책은 워런 버핏 바이블이 한 묶음으로 나왔더라고요. 새로 나왔죠. 이제 네. 종결됐으니까. 25년까지로 다 묶어져서 나왔길래 그거 책 한 권만 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독서 리스트를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해봐서 느낀 게 너무 틀에 얽매이니까 더 안 읽게 되고 그렇죠. 압박이 된다. 맞아요. 더 안 읽게 되고 그냥 리스트만 두고 그 중에서 골라 읽는 식으로 하다가 25년에 제가 읽은 패턴을 보면 갑자기 중간 즈음에 책이 출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읽고 싶은 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24권이고요. 가난한 찰리 원감은 비닐 뜯어야죠.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한국형 가치 투자도 아직 안 읽었네요? 한국형 가치 투자는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은 책도 그냥 한 번 더 읽고 싶은 거고. 그럼 보라색은 이건 투자책인 거예요? 네. 보라색은 투자책이고 네. 초록색은 돈과 관련된 책이고 네. 노란색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려고요. 요거는 그냥 즐겨찾기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 주 3회 열심히 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배당 수익 소비대 이자 월 1회 11만 원, 개월 두 달에 한 번 22만 원으로 이제 할 건데요. 자, 월 배당 포트폴리오 세팅되어 있고 현재 2천만 원으로 6%짜리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10월 28일에 사서 그때 기준으로 환산한 수익률이거든요. 네. 실제 받은 배당금 기준으로. 그랬더니 한 6.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수익률 한 6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보상은 오, 세라즘? 네. 이제 아빠가 25년에 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올해 25년인데?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데요? 네.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 거군요. 네, 12월 31일부로 이제 끝나요. 물론 2년 더 일을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정식적인 근무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노후를 이제 좀 잘 살아가시는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60대의 나이시니까. 그래서 이전에 한 번씩 언급하셨던 세라젬을 한 번씩 언급했어요? 역시 티저를 날리셨구나. 역시 무력이 없으신데도 아이고 세라젬 한번 누워보고 싶다. 아니, 본인 돈으로 사시려고 했겠죠. 저한테 바라지도 않을 근데 거예요. 손 안 나가실걸요? 이런 거 비싸가지고. 그니까. 이거 얼마에? 이 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미쳤죠. 아,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이거는 최신식이긴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달성하면 최신식을 사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하면은 얼마 차이도 안 나구만. 우와. 근데 이왕 드리는 거. 그래요. 이야. 자, 부모님 선물로 미리 골라놓은 거는요. 세 가지 다 달성하면 마스터 11을 사드리고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마스터 9을 사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게 11인 거예요? 왼쪽. 이거는 안마의자처럼 저렇게 돼요. 이렇게 누워져요. 세라젬이 누워서 안마 받는 거잖아요. 원래는 침대 형태인데 이거 의자처럼 변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거 완전 그거네. 뭐요? 퍼스트 클래스 느낌 난다고 하던데. 저는 그 생각했는데 프리미엄 버스 타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진짜?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서 있고요. 의자가 앞에 쫙 나오는 게 요새 프리미엄 버스 안 타봤죠? 울산 갈 때 타면 한번 타봐요. 울산 가는 것도 있나? 다 있을걸요? 저 마산 가는 거 있던데 울산 가는 거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 일반 있고 우등 있고 프리미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건데 의자가 쫙 미끄러져요. 그래서 뒤로 확 제꼈을 때 뒤에 눈치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습니다. 쫙 나옵니다. 괜찮네. 근데 집에 오시면 안 되겠다. 아무리 유튜버 커져도 저걸 내 돈 주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걸 사드리는 인증샷을 이제 단순한 샷이 아니라 같이 사러 가는 거 영상 찍읍시다. 같이.
짧게 찍어가지고 저거 달성될 때 올리자고요. 아무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멋있다. 저 스케일 커지고 있다. 내뱉으면 번복 안 하잖아요. 저는 그쵸. 아예 안 할 거였으면 안 내뱉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적혀 있는 게 중요하고 공표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달성하게 된다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커지는 거 보이죠? 지금 물가를 훌쩍 넘었습니다. 보상이 한 500이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확 늘었습니다. 자, 올해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모든 걸 달성하기 위해 깨님의 2026년 매우 응원합니다. 저는 혼자 이런 거 할 때 혼자 계획 짜고 혼자 응원하고 혼자 응원받고 혼자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짜주고 서로 공략한 것들 견제도 해주고 너 그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옆에서 견제도 해주고 이번에 제가 친구한테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산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년에는 오. 같이 하자. 그래서 이거를 연말에 올리잖아요. 그럼 연말에 같이 보고 바로 다음날 계획을 같이 짜려고요. 오, 같이? 네. 그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전도에 전도. 아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그렇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림, 저는 이게 왜 그렇게 회사에서 맨날 시무식을 하고 연말에 이렇게 행사하고 회식 많이 하는지 몰랐거든요. 평소에도 술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연말에 왜 12월 내내 술을 먹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나 말고 그들은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 달성되니까 기분 좋으면 먹고 달성 안 되면 다시 잘해보자 하면서 먹고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차려놓고 보니까 1년마다 그 누구도 목표치 안 준다 했죠? 그럼 내가 목표 세워야 돼요. 그럼 연말 되면 내가 연말을 거창하게 하지 않으면 시작이 미미해진단 말이에요. 그 연말을 거창하게 해야 되고 진짜 달성되면 아깝지 않게 진짜 약속 지키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못하면 진짜 벌 주고 요란하게 해놔야 기뻐진 그 마음 가지고 1월에 다시 새 출발을 되게 더 높아진 단계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켰던 약속 중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괌. 그쵸. 이게 언제 나왔죠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어딘가에서 한번 쓱 말했던 것 같은데. 깨포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저희가 100만 구독자가 2025년 연내 달성 시 전 직원 괌 여행을 가자고 이거를 우리가 1월 달에 얘기했어요. 1월 달에. 아니에요. 4월에 얘기했어요. 아 진짜? 제주도에서. 아 제주도 가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100만은 안 될 줄 알았죠. 그쵸. 그때 되게 조심스럽게 꺼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성이 됐고 진짜 웃기게도 12월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또 됐어요. 맞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거창한 목표도 세우고 또 달릴 수가 있죠. 원래 저희가 1월 1일 되면 그때 떡국 먹고 산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찍었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괌에 있어야 되는데 괌에서 모여서 떡국 먹고 떡국 먹나? 떡국 비스무리한 거 먹어 시켜가지고 일단 먹고 현장에서 백사장에서 먹으면서 계획 짭시다. 그래요. 한 해 계획 짭시다. 그리고는 1년 동안 또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많은 우리 공공의 분들이 우리로 인해 득을 보고 우리로 인해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사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새해도 사명감 많이 가지고요.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오늘 보여드린 건 깨님의 내년 2026년의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깨님이 뭐 사 먹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한마디? 주인공이니까. 하루하루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딱 하면서 내가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제가 이렇게 인생 목표를 어느 정도 크게 계율을 짜놨기 때문에 일을 막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렇게 좀 뿌듯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올해 진짜 만족스럽죠. 네, 진짜 뿌듯해요. 전년도보다 더 모든 게 발전된 걸 느끼죠. 진짜 저의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보이지 않더라도 매번 성장하는 삶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다른 의미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을 저는 안 읽던 사람인데 책을 읽고 긍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